자, 봅시다. 두 번째. 6번. 그림은 수평면이 평형판에 서 있는 사람이 평형판과 연결된 줄 P, Q를 각각 방향이 연직 위이고 크기가 5N인 힘으로 잡아당겨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사람과 평형판의 무게는 각각 500N, 20N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일단 상황을 볼게요. 일단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요 사람이 줄을 힘차게 평형판 위에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요 줄 PQ를 당기고 있습니다. P와 Q를 각각 얼마로 들고 있죠? 자, 얘가 5N의 힘으로 당기고 있네요. 5N으로 당깁니다. 자, 그러면 얘를 5N으로 당겼다는 뜻은 사람이 줄을 5N으로 당기면 줄이 사람을 5N으로 당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역시 사람이 오른쪽,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사람 기준 왼쪽 줄을 5N으로 당긴다면 반작용으로 이 줄 Q도 사람을 5N으로 당기겠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5N으로 당기는 반작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Y축에 작용하는 사람의 전체에 작용한 힘을 보면 사람의 무게는 500N이지만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은 500N이지만 양 줄이 당기는 힘은 얼마? 각각 5 더하기 5에서 10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바닥, 요 균형판을 사람이 누르는 힘이 얼마가 되죠? 이 판을 사람이 전체 누르는 힘은 얼마가 돼? 사람의 무게와 그 다음에 저 줄의 반작용에 의해서 510N이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전체 계에서 보면 그냥 얘네들은 서로 밖에서 볼 때는 이 바닥, 지면을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안에서 상쇄되는 내력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만 분석을 해보면 되죠. 그럼 전체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무게가 500N이고 이 판이, 평형판이 20N이므로 이 전체를 하나에 놓고 볼 때 이 밑면에, 가장 밑바닥에 수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가 당기는 힘과 지구가 평형판을 당기는 사람과 평형판을 당기는 총 힘의 합은 520N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평면이 사람을 떠받치는 수직 항력의 크기도 520N이 되겠죠. 자, 보기를 확인해 보죠. 자, 사람이 평형판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510N. 맞죠? 510N으로 누르면 반작용으로 요 평형판입니다. 요게 평형판이고 요게 수평면이 됩니다. 반작용으로 510N으로 들게 됩니다. 자, 수평면의 평형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얘네들은 내부에 상쇄되는, 우리가 전체를 볼 때는 또 이건 그냥 하나의 물체를 보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상호작용을 하던 관계없이 상쇄되고, 그럼 밖에서 볼 때 수평면 기준으로는 그냥 평형판과 사람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520N이 되죠. 그렇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P가 사람에 작용하는 힘과 Q가 사람에 작용하는, P가 사람에게 그리고 Q가 사람에 작용하는 힘은 작반인가요? 전혀 상관관계 없죠. 우리가 사실 정의도 아는 게 중요하지만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작용과 반작용은 그냥 주어 목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P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사람에게 P에 작용하는 힘이고, Q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사람이 Q에 작용하는 힘이므로 이 문제 상황에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9번 봅시다. 자, 역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를 각각 V, EB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 B가 각각 등가속 운동을 하여 동시에 기준선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어? 그러면 변이가 같고 지금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같으면 평균 속도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Q를 통과할 때 속력은 A가 B가 3배. A가 B의 3배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A의 가속도의 크기고 크기는 A입니다. 자, 문제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자, A는 여기서 V로 통과했고 여기서 라지 V로 잡을까요? 3 라지 V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A의 가속도를 처음으로 A로 정했죠. 자, 그 다음에 B는 여기를 2V로 동시에 P점을 통과해서 동시에 B는 여기를 얼마? 라지 V로 통과했습니다. 자, 둘은 일단 평균 속도가 같고 가속도, A의 가속도는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사실 속도가 감소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사실 이건 크기 위주로
구할 거기 때문에 A,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이제 라지 V들을 해결을 하고 변이가 같은 3번식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일단 둘이 같은 것,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또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변이를 운동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평균 속도는 얼마죠? V 반은 2분의 V 플러스 3 라지 V가 되고 B는 2분의 2V 플러스 라지 V가 됩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라지 V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2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랑 정리되고 얘 이항하면 V고 얘를 이항하면 2 라지 V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연산 장애가 왔네요. 자, 그래서 V가 2 라지 V이므로 따라서 라지 V는 얼마죠? 2분의 1 V라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자, 이 정보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얼마죠? 2분의 1 V가 됐고 얘는 얼마죠? 2분의 3 V가 됐습니다. 자, 이때 가속도의 정의. 가속도는 정의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속도라는 건 시간당 속도 변화죠. 그렇죠? 그랬을 때 A는 A와 B가 전체 운동한 시간을 우리가 T로 정했다면 T라는 시간 동안 A는 속도가 얼만큼 변했죠? V에서 2분의 3V가 됐으니 얼마? 가속도 A는 T당 2분의 V씩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A 같은 경우는 T당 2분의 V가 변했고 그럼 B는 2V에서 얼마가 됐죠? 2분의 1V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2분의 3V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크기는 중요하진 않고 죄송합니다. 방향은 중요하진 않고 일단은 가속도의 크기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T당 2분의 V가 변한 게 A라고 한다면 자, A, B는 얼마? T당 얼마 변했죠? 2V에서 2분의 1V가 됐지. 그럼 큰 데서 작은 데를 뺄 거니까 크기만 따지면 이렇게 된 거니까 어떻게 되죠? 2분의 3V가 변했군요. 그러면 이건 얼마? 요걸 기반으로 정리하면 3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평균 속도와 가속도의 정의를 잘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보존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죠.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스몰 p로 같은 물체 A, B가 X축을 따라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에서 A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X. 그림 나는 가 이후에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에게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통 힘시간 그래프는 A가 B가 A에게 작용한 서로에게 주고받은 작용과 반작용이며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죠. 자, 나에서 그래프의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2분의 1 P고 A,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충돌 전후가 같다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거죠. 자, 일단 이제 문제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된 거죠. A는 A를 이렇게 하고 질량을 MA로 주겠습니다. 자, P로 운동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MB이며 역시 P로 운동하고 있고, A와 B가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가 되죠? 힘시간 그래프의 면적 2분의 1 P가 됩니다. 자, 보통 이 힘시간 그래프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A가 받은 충격량이고, 작반에 의해서 B가 받은 충격량이며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확인해서 문제를 보통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면, 자, 운동량 P로 같은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생기죠. 얘가 정지에 있었느냐 오른쪽으로 갔느냐인데 일단 P니까 정지는 아닐 거고, 그럼 이제 얘가 오른쪽이냐 또는 왼쪽이냐 상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자, 봐봐. A가 B에게 주고받은 충격량이 얼마죠? 2분의 1 P죠. 그러면 충돌을 A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P에서 2분의 1 P를 왼쪽으로 작용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충격을 받았고 얘는 이쪽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 왼쪽으로 가면 크게 변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더 빨라지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A는 왼쪽으로 받았고 그러면 원래 P에서 2분의 1을 피더라도 여전히 요 2분의 1P를 연산해 줬을 때 오른쪽으로 2분의 1P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P였다라고 하면 충돌을 요렇게 운동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죠?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얘가 왼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그치?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충돌하고 또 충돌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B도 오른쪽으로 갔다. 이게 맞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운동량이 같으면 이제 이런 조건이 만나죠. 운동량이 같은데 A가 B와 충돌할 조건은 어떻게 돼?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작죠. 그래서 충돌 전 속력 VA의 요렇게 A의 속력이 뭐 굳이 안 쓸 거지만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는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B도 오른쪽으로 가야 이 문제 상황이 성립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돌 전 B의 운동량의 방향 플러스 X 방향이죠. 자, 충돌 전후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뭐죠? 속도 변화량, 같은 말 가속도죠, 가속도. 그렇지? 가속도의 변화는 F는 ma죠.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건 사실 문제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속도라는 건 A는 ma분의 F고 그 다음에 AA는 MAA분의 F고 AB는 MB분의 F가 됩니다. 이때 둘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서로 같은 힘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힘의 크기가 같은데 질량의 크기가 누가 더 컸죠? B가 더 컸으니 받은 가속도의 크기,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의 크기는 A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과 B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마지막 줄에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충돌 전후가 같다. 자, 이 정보를 활용을 하면 저 상황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 에너지 식이 뭐가 있었냐면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또 2m분의 스몰 p 제곱도 있었죠. 그렇죠? 이걸 운동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P는 mv이기 때문에 V는 m분의 p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식도 있고 또 사실 여기까지 암기가 돼 있어야죠. 그렇죠? 운동량을 루트 2m 익혀야 되고 이거 양자물리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기반으로 해서 충돌 전후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고 했으니 자,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합이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MA분의 2MA분의 P 제곱이 되고 더하기 B는 2MB분의 P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얘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P가 됐고 얘는 얼마가 되죠? 그럼 B가 원래 운동량의 변화량이 2분의 1P 증가해야 되니까 A고 얘가 B라고 하면 B는 이렇게 돼야죠. 얘가 2분의 3P가 돼야 얘는 2분의 1P가 줄고 2분의 1P가 는 상황, 주고받은 상황 이렇게 되죠. 그럼 자, 쟤를 대입하면 쟤는 얼마가 되죠? 2M분의 2M A분의 2분의 4분의 P 제곱이고 더하기 2MB분의 쟤는 얼마? 4분의 9 P 제곱이 됩니다. 자, 요거 내려놓고 연산 정리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것만 풀면 요거는 답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산을 해보면 자, 디귿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연산의 영역은 정리해 보시고 양변의 P제곱이 다 사라지죠. 그렇죠? P제곱이 사라지고 얘가 지금 8분의 P제곱이고 8분의 9P제곱이죠. 그래서 8MA분의 P제곱이고 8MA분의 P제곱이고 얘는 8MB분의 9P제곱이니까 이렇게 연산하고 연산 정리해서 A와 B에 대해 정리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충분히 디귿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려운 연산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문제를 빠르게 확인해보죠. 그림 가는 물체 A씨가 실 PQ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를 바꾸어 연결할 때 A씨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의 질량은 9m이고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의 5분의 9배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있냐면요. 일단은 정지해 있다라는 정보. 그러면 지금 A의 질량이 9m이고 무게가 9mg이므로 이 B와 C의 무게의 합이 얼마가 되죠? 9m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편의상 MB로 두고 MC로 둔다면 MB 더하기 MC가 9mg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정지 상태에서 얘가 9mg가 되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P가 A에 작용하는 힘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5분의 9배라고 했으니, 그럼 이게 9mg란 얘기고, 그럼 나 상황에서 이렇게, 자, 옮겼죠? C를 오른쪽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C, A, B가 있었을 때 지금 여기서 P가 얘를 당기는 힘이 얼마? 5mg란 뜻이죠. 그러면 줄이 OMG로 A를 당기면 반작용으로 당연히 줄이 B도 OMG로 당기는 상황이 됩니다. 맞죠? 자, 질량은 MP, MC 그리고 9M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 두 상황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에서 전체 가속도를 구해보면 가속도에는 얼마죠? 충질량 얼마죠? 얘랑 얘랑 합이 9m이니까 18m이죠. 18m. 그 다음에 얘의 무게는 얼마죠? 9m이고 요거를 MB랑 MC가 9m이니까 MB를 뭘로 잡을까요? MB를 9m 마이너스 MC가 어떻게 되죠? 9m-MB죠. 그쵸? MB는 9m-MC고. 그러면은 MB를 그냥 쓸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MC를 9m-MB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얼마죠? MC는 얼마? 더하기 9m-MB고, 그 다음에 빼기, 얘는 무게가 얼마? MB 해서 전체 G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연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9m분의 9m-MB G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보가 있잖아요. 그쵸? 요 정보를 이용해서 얘 무게가 MBG였으므로 다시 가속도를 구해보면 G는 얼마? MB죠. MB. 아까 MB를 써주고 그 다음에 R자임은 5 M-MB G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교차 정리해서 구하면 B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B의 질량을 구해보죠. 2차식을 풀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원래는 보통은 평가원에서 2차식을 물리학상 풀리지 않고 물리학 한 2쯤에서나 어쩌다 한 번 정도 풀리죠. 그래서 보통은 현재 평가원의 기조랑은 약간 다른, 보통 교육청에서는 2차식을 가끔 풀립니다. 근데 평가원은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걸 전개해 볼게요. 빠르게. 자,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9m MP 마이너스 MB 제곱은 뭐랑 같냐면 45M 제곱 마이너스 9MB가 됩니다. 빠르게 정리해 보면 MB 제곱 마이너스 18MMB 더하기 45M 제곱이죠? 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이시나요? 35죠, 35. 3, 15. 이렇게. 그래서 3이랑 15로 인수분해하면, 더하면 18이고, 그 다음에 곱해주면 45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MB의 조건이 얼마? 3M 또는 15M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15M은 상황에서 맞지 않죠. 그쵸? 얘가 15M이 돼버리면 이미 힘의 평형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3M이 맞습니다. 자, 3M이 맞고, 그럼 이제 다 나왔네요. 자, 질량이 3M, 얘는 6M이 됩니다. 자, 그럼 질량이 나왔으면 뭐도 나오죠? 가속도도 나오죠. 그쵸? 얘가 3M이고, 3M이니까 가속도가 3분의 2G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해결해 보죠. 자, B의 질량은 3M입니다. 나에서 A의 가속도는 3분의 2G 나왔죠. 자, Q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다. 자, Q가 C에 작용하는 힘은 그래서 C의 질량이 얼마? 6M이라는 게 나왔죠. 얘가 6M이므로 얘가 무게가 6mg고 욜로 Q가 작용한 힘도 6mg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가에서는 6mg. 자, 나에서는 이제 운동 방정식을 사용하겠군요. 그래서 C의 무게가 얼마였다고요? 6mg 마이너스 위로 작용한 TQ라고 할까? 그러면 6mg 마이너스 T, Q는 얼마? 6ma, 6m 3분의 2g. 이렇게 됐죠? 다 나왔죠?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6mg랑 비교하면 Q가 2mg, 4mg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6mg 대 4mg으로 디귿이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